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10년 만에 러시아에 돌아가게 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나탈리아 로마노바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서 발레리나로 활동했었죠. 지금은 서울에서 발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인 남편과 8살 딸 안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평범한 오후 연습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러시아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언니 올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탈리아, 엄마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신데 상태가 좋지 않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 전 한국에 정착하면서 가족들과 소원해졌거든요. 물론 전화는 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언니, 내가 안나랑 같이 갈게. 엄마께 꼭 전해줘. 그날 밤 남편 미하일과 긴급 회의를 했어요. 미하일은 신경외과 전문이라 병원 일정을 빼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보, 안나랑 둘이서 먼저 가. 내가 나중에 합류할게. 안나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엄마, 할머니가 아프시다고요? 그럼 빨리 가서 안아드려야 해요. 8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저를 더욱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10년 만에 러시아 귀향, 과연 가족들이 저희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안나는 처음 보는 러시아 공항에서 신기해하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출구를 나서니 언니 올가와 사촌 이반이 서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가족들이었죠. 올가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도 회색빛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탈리아. 올가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어색함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저는 달려가서 올가를 안으려고 했지만 언니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이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젠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됐네. 옷차림부터가 다르네. 제가 입고 있던 것은 그냥 평범한 코트와 청바지였는데 뭐가 다르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안나를 보더니 올가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안나구나. 많이 컸네. 그런데 안나에게는 러시아어로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안나가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이반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러시아어는 못하는 거야? 아직 어려서요. 하지만 조금씩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설명했지만 이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휴, 진짜 한국 아이가 됐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올가가 말했어요.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의식은 있지만 말씀을 거의 못하세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0년 동안 못 본 엄마가 아프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가족들의 차가운 반응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차 안에서 안나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건물들이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요. 응, 안나야. 여기가 엄마가 태어난 곳이야. 저는 안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반이 백미러로 저희를 보더니 말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1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이반의 차가 골목길로 들어서자 어린 시절 뛰어놀던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건물들은 더 낡아 보였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안나야.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집 앞에 섰어요. 5층 아파트 건물 예전과 똑같았지만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안나가 코를 찡그렸어요. 엄마, 여기 냄새가 이상해요. 괜찮아, 안나야. 조금만 참아. 3층에 도착해서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예상보다 더 좁고 어두웠어요. 한국의 우리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올가가 말했어요. 일단 짐 풀어. 너희는 내 방에서 자고 나는 거실에서 잘게. 언니, 미안해. 호텔을 잡을게. 호텔? 돈 아까워서 안 되지. 그냥 여기서 자. 안나가 화장실을 찾더니 저에게 속삭였어요. 엄마, 화장실이 너무 추워요.
러시아의 오래된 아파트는 난방이 잘 안 돼서 겨울에는 정말 춥거든요. 안나가 한국의 따뜻한 화장실에 익숙해져 있어서 적응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데 올가가 검은 빵과 수프를 내왔습니다. 안나가 한 숟가락 먹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맛없어요? 올가가 물었습니다.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이상해요. 올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러시아 음식이 입에 안 맞나 보네. 역시 한국 음식만 먹고 자란 아이는 달라. 저는 안나를 달래느라 바빴어요. 안나야, 조금만 먹어봐.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야. 그때 아래층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촌 이반의 아들들이었어요. 안나에게 놀자고 부르더니 안나가 러시아어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애가 러시아어를 못해? 정말 이상한 아이네. 안나가 울먹이며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 쟤들이 저를 놀려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안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이들이 놀리다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사촌들이 그것을 말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첫날 밤 안나와 함께 좁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곳에 온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시립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안나의 손을 꼭 잡고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10년 만에 보는 어머니,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중환자실 앞에서 올가가 말했어요. 나탈리아, 엄마가 많이 약해지셨어. 놀라지 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예전에 건강하고 활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많이 야위어 계셨어요. 엄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저를 보셨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나탈리아예요. 안나도 데려왔어요. 안나를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안나야, 할머니께 인사드려. 안나가 어머니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드라스트부이째, 바부시카. 서툰 발음이었지만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 할머니라고 인사한 거였어요. 비행기에서 열심히 연습시켰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던 간병인 아주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발음이 너무 이상해요. 마치 외국인 같네. 올가도 씁쓸하게 웃었어요. 러시아어를 못하니까 당연하지. 안나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한 인사였는데 비웃음을 당하다니요. 어머니가 힘겹게 손을 들어 안나의 뺨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쁘다. 그것이 어머니가 하신 첫 마디였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자주 오지 못해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시며 제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말은 안 하셨지만 용서한다는 뜻 같았어요. 안나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비행기에서 그린 그림이었어요. 할머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그림을 보시더니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순간 병실 안에 차가운 공기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데 오빠 블라디미르가 아내 스베틀라나와 함께 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오빠였어요. 나탈리아, 많이 변했네. 블라디미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반가움보다는 서먹함이 더 많았습니다. 오빠도 많이 변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오빠는 웃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안나는 여전히 러시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블라디미르가 말했어요. 한국 가더니 우리를 완전히 버렸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오빠, 바빴어요. 발레 아카데미 운영하느라. 저는 변명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바빠서? 비행기 표 살 돈이 없었나? 스베틀라나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냥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서 그리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미뤄왔던 거였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왔으니까. 올가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블라디미르는 계속했어요. 이제 와서 뭐해? 엄마가 아프니까 온 거지. 평소에는 우리 생각도 안 했으면서. 그게 아니야, 오빠. 나도 가족을 그리워했어.
그리워했으면 왜 안 왔어? 한국에서 부유하게 살면서 우리는 안중에도 없었잖아.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억울했어요. 부유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 쉽지 않았거든요. 언어도 어려웠고 문화도 달랐고요. 안나가 그런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엄마,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마 어른들의 차가운 대화가 무서웠나 봐요. 안나야, 괜찮아. 저는 안나를 화장실에 데려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보니 가족들이 여전히 서먹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과연 이 차가운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안나와 함께 시내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옛 친구 이리나를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발레를 배웠던 친구였어요. 나탈리아, 정말 너야? 이리나가 깜짝 놀라며 저를 안았습니다. 이리나, 우와, 정말 오랜만이야. 저는 반가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차가운 가족들과 달리 이리나는 진심으로 반가워해 주었거든요. 이 아이가 안나구나. 정말 예쁘다. 이리나가 안나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안나도 이리나의 따뜻한 모습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리나 이모,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하네. 너무 똑똑해. 이리나가 안나를 칭찬하자 안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리나는 지방에서 발레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나탈리아, 가족들이 많이 서운해하더라. 이리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족도 사람이야. 질투와 서운함이 섞여 있는 거야. 너는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성공했다고? 나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발레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안정적이잖아. 여기 남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거야. 이리나의 말을 들으니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심을 보여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특히 안나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 안나가? 아이들은 순수해.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단순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리나의 조언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밝아졌어요. 안나가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이리나. 정말 필요한 말이었어. 우리 친구잖아.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 거야.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가족들에게 진심을 보여주겠다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안나와 함께 침실에 있는데 안나가 갑자기 가방을 뒤졌어요. 뭘 찾는 거야, 안나야? 엄마, 색연필이랑 종이 어디 있어요? 안나가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꺼내더니 침대에 앉아서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뭘 그리는 거야? 할머니께 편지 쓸 거예요. 편지? 네.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빨리 나으시라고 편지 쓸 거예요. 안나가 한국어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8살 아이의 어설픈 글씨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예요. 할머니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빨리 나아서 저랑 놀아주세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많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안나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그림도 그렸어요. 할머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러시아 말로 써주세요. 저는 안나의 편지를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다시 써주었어요. 안나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도록 최대한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내일 할머니께 드릴까? 네. 할머니가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안나가 편지를 정성스럽게 접더니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봉투 겉면에 하트를 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안나의 순수한 마음이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안나가 잠든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이리나의 말처럼 안나가 정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만든 벽을 8살 아이의 순수함이 허물 수 있을까요? 기대와 걱정이 섞인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안나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안나가 어제 쓴 편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할머니께 편지 드릴 거예요. 안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조금 더 나아 보이셨어요. 의식도 더 또렷하셨고요. 엄마, 안나가 편지를 썼어요.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안나가 어머니 침대 옆에 다가가서 편지를 건네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쓴 편지예요. 어머니가 안나를 보시더니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어요. 편지를 읽으시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 같았어요. 고마워. 어머니가 안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안나를 향해 팔을 벌리셨어요. 안나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저랑 같이 놀아요. 안나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안나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진짜 미소였어요. 스파시바. 어머니가 서툰 한국어로 고마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한국어를 배우셨다는 뜻이었거든요. 엄마, 한국어를 배우셨어요? 조금. 안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안나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셨다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안나가 어머니의 뺨에 뽀뽀를 해드렸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안나를 더 꼭 안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꼈습니다. 병실을 나서면서 간호사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손녀 온다고 며칠 전부터 한국어 공부하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리신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열린 것을 계기로 저는 가족들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한국 음식 재료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시아 식료품점에서 고추장과 간장, 참기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뭐 만드는 거예요? 안나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불고기랑 김치전 만들 거야. 가족들이 한국 음식을 맛봤으면 해서. 올가가 부엌에서 저를 도와주었어요. 이게 뭐야? 하며 고추장을 보며 신기했습니다. 한국의 매운 양념이야. 맛있어. 저는 올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고기를 재우고 김치전 반죽을 만드는 동안 안나가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러시아 부엌에서 한국 음식 만드는 모습이 신기했나 봐요. 저녁 시간에 블라디미르와 스베틀라나가 다시 왔어요. 식탁에 불고기와 김치전, 된장국을 차려놓았습니다. 이게 한국 음식이구나. 블라디미르가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젓가락질을 어색하게 하면서도 음식을 맛봤어요. 스베틀라나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 블라디미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고기가 달콤하면서 짭짤하네. 괜찮다. 올가가 김치전을 먹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저는 기뻤습니다. 가족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좋아해 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러시아 음식 배우고 싶어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올가가 안나를 보며 웃었어요. 그럼 내일 보르시치 만드는 법 가르쳐 줄게. 보르시치가 뭐예요? 비트로 만든 수프야.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지. 스베틀라나가 말했어요. 블리니도 만들어 줄게. 러시아 전통 팬케이크야. 안나가 신나게 박수를 쳤어요. 와, 러시아 음식 배우는 거예요? 그날 저녁 분위기가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거든요. 블라디미르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음식을 먹어? 아니요. 이건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에요. 가족이 모일 때나 손님이 왔을 때. 저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거네? 올가가 말했어요. 네, 가족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가족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음식 하나로 이렇게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올가가 약속한 대로 안나에게 보르시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부엌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안나, 이게 비트야. 러시아어로 스비클라라고 해. 올가가 안나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스비클라. 안나가 따라했습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올가가 박수를 쳐주었어요. 맞아. 잘했어. 블라디미르도 부엌에 와서 안나에게 러시아어 단어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하세요는 지드라스트브이째, 고마워요는 스파시바. 안나가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특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빠의 변한 태도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던 오빠가 안나에게 친절하게 러시아어를 가르쳐주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사촌 아이들이 왔어요. 어제까지 안나를 놀렸던 아이들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안나, 우리랑 놀자. 사촌 미하일이 안나를 불렀어요. 안나가 저를 보며 망설였어요. 엄마, 같이 놀아도 돼요? 그럼 재미있게 놀아. 아이들이 전통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를 꺼내서 안나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봐. 인형 안에 또 인형이 있어. 사촌 소피아가 마트료시카를 분해해서 보여줬습니다. 안나가 신기해하며 우와, 정말 신기해요. 라고 말했어요. 이거 선물로 줄게. 미하일이 안나에게 작은 마트료시카를 건네줬습니다. 안나가 감격해서 스파시바 라고 말했어요. 제대로 발음한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 러시아어 잘한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블라디미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안나 정말 똑똑하네. 금방 배우는군. 오빠도 안나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내 조카잖아. 당연하지. 조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했어요. 오빠가 드디어 안나를 가족으로 인정해 준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는 스베틀라나가 블리니를 만들어줬어요. 러시아 전통 팬케이크에 꿀과 사워크림을 발라서 먹는 거였습니다. 맛있어요. 안나가 블리니를 먹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러시아 음식이 입에 맞나? 스베틀라나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 가서도 만들어 먹을래요. 가족들이 안나의 말에 웃었어요. 이제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고 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나아지셨어요. 퇴원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날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를 병문안 갔어요. 어머니가 안나를 보시더니 침대 옆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안나야, 이거 할머니가 만든 거야. 어머니가 작은 목걸이를 꺼내셨어요. 그것은 러시아 전통 자수로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빨간색과 금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인 아름다운 목걸이였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셨어요? 안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안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안나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셨어요. 예뻐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어머니가 안나를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넌 한국 아이이자 러시아 아이야. 둘 다 내 고향이란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도 안나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안나를 완전히 받아들여 주신 거였거든요. 할머니, 저 다시 올게요. 안나가 약속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기다릴게. 올가가 저에게 말했어요. 나탈리아, 이제는 자주 와. 안나도 데리고. 네, 언니. 약속할게요. 블라디미르도 말했어요. 우리도 한국에 놀러 갈게. 안나가 사는 곳이 궁금해. 정말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스베틀라나가 덧붙였어요. 한국 음식 더 배우고 싶어. 나탈리아가 가르쳐줘. 그날 저녁 마지막 가족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정감이 넘쳤어요. 안나야, 러시아어 잊지 마. 올가가 당부했습니다. 네. 매일 연습할게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트료시카 가지고 놀아. 네. 친구들한테도 보여줄 거예요. 밤늦게 안나가 잠든 후 가족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나탈리아, 미안해. 처음에 너무 차갑게 대했어. 블라디미르가 사과했습니다. 오빠야말로 미안해요. 정말 자주 못 와서. 이제는 가족이니까 자주 연락하자.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10년의 벽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 공항에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안나야, 할머니께 인사드려. 저는 안나에게 말했어요. 안나가 어머니께 달려가서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빨리 나으세요. 어머니가 안나를 안으시며 나도 사랑해라고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올가가 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나탈리아. 안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 언니야말로 고마워요. 안나를 예뻐해줘서. 블라디미르도 저와 안나를 안아주었어요. 다음에는 내가 한국에 갈게.
정말 기다릴게요, 오빠.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안나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러시아가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맞아, 안나야. 너는 한국과 러시아 두 개의 고향을 가진 행복한 아이야.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남편 미하일이 마중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 정말 좋았어. 가족들이 안나를 정말 좋아해. 안나가 미하일에게 러시아어로 인사했어요. 지드라스트부이째, 아빠. 우와, 안나가 러시아어를 배웠네. 집에 와서 안나가 학교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얘들아, 나 러시아 다녀왔어. 할머니도 만났고 사촌들이랑도 놀았어. 며칠 후 안나가 학교에서 발표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한국 사람이면서 러시아 사람이에요. 두 개의 나라가 모두 제 고향이에요. 한국에서는 김치와 불고기를 먹고 러시아에서는 보르시치와 블리너를 먹어요. 두 나라 모두 사랑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안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거든요. 지금도 어머니와는 매주 화상통화를 해요. 안나가 러시아어로 인사하면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십니다. 올가와 블라디미르도 자주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요. 얼마 전에는 블라디미르가 정말로 한국에 놀러 왔어요. 안나가 서울 구경을 시켜주고 한국 음식을 대접했죠. 오빠가 한국도 참 좋은 나라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고향이란 단순히 태어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 모두 고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안나는 한국과 러시아 두 개의 고향을 가진 행복한 아이예요. 그리고 저 역시 두 개의 고향을 가진 행복한 엄마입니다. 가족의 사랑은 국경을 넘나들어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안나가 러시아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엄마, 다음에 할머니 만나면 러시아어로 동화책 읽어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요. 정말 고향은 하나가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모든 곳이 고향이랍니다.